안녕하세요. 오로라를 따라서의 북극여우입니다.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졌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떠오르시나요? 영화배우? 가수? 유튜브 스타? 아마 이 사람보다 더 그 말이 와닿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16살 소녀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지난 1년 남짓 평범한 학생에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까지 그레타 툰베리의 삶을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로라를 따라서에서는 그레타 툰베리의 1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은 2018년 8월 20일, 그러니까 스웨덴의 총선이 있기 20일 전 삐삐처럼 양갈래로 머리를 따은 그레타 툰베리는 학교를 빠지고 국회 앞 계단에 서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레타는 국회 앞에 앉아서 동참을 약속한 의원의 이름을 수첩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매일 나왔는데 의원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할 테니까 학교를 가야지 하고 설득을 했고 그레타는 매주 금요일에만 나오는 걸로 타협을 받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음이 꽁꽁 언 날에도 학교를 빠지고 의회 돌계단에 앉아 스웨덴이 기후변화에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시위를 해왔습니다. 그럼 그레타는 어떻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레타가 9살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기후변화에 대한 수업을 할 때 처음으로 그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왜 행동하지 않느냐고 그레타는 물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북극곰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에 나부터라도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채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레타는 이후에 환경 문제에 파고들어서 닥치는 대로 자료를 찾아 읽었고 온갖 수치를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견학을 간 박물관에서 틀린 수치를 찾아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레타의 의지가 워낙 완강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비행기도 타지 않고 가족여행도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으로만 간다고 합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의 기차는 탄소 발생률 제로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 갈 때도 교황님을 만나러 갈 때도 하루 꼬박 기차를 타고 갔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갈 때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레타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레타의 인스타그램에 보면 스스로 소개할 때 아스퍼거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성상 사회성이 부족한 대신 한 분야에 뛰어난 집중력을 보입니다. 그레타가 국회 앞 계단에서 시위를 시작한 지 한 달 무렵 미디어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레타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학교 학생들과 캠페인을 조직해 매주 금요일마다 국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레타와 친구들의 활동은 SNS를 통해 번져나갔고 3달이 되자 24개국의 17,000여 명의 학생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 캠페인에 동참해 학생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캠페인은 가까운 유럽부터 브라질, 미국까지 번졌습니다. 그레타는 UN 기후환경회담 등 여러 국제행사의 연사로 초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산화탄소를 대량 뿜어내는 비행기가 아닌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4에 2019년 1월에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 연단에 서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습니다. 정치인들이 환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래를 위해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바로 미래 세대다. 그리고 어른들인 당신의 노력은 한참 부족하다. 그레타의 연설은 SNS를 타고 세계로 번졌고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이 되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에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파업을 선언하며 등교를 거부하는 운동을 벌였는데 전 세계 학생들의 기후변화 행동 행진, 여기에는 135개국의 학생 200만 명이 참여해서 등교 거부를 하며 거리에 나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 무렵 그레타 툰베리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르웨이 사회당 소속 한 의원이 AFP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를 멈추지 않으면 전쟁과 난민 문제가 가속될 것이라며 그레타가 시작한 대중운동이 평화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하면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5월 27일에는 타임지 표지에 얼굴을 올렸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타임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의 이름을 올린 것이지요. 그레타는 이제 세계를 향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019년 8월 14일 배를 타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툰베리는 유엔 기후협상 회담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출발해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재생에너지로 구동하는 요트를 타고 2주에 걸쳐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언론사에서도 그레타 툰베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접촉을 시도했는데
비행기를 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시아 여행은 무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TV쇼에서 사회자가 스웨덴과 미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레타는 스웨덴에서는 기후변화가 사실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는 데 반해서 미국에서는 기후변화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로 보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은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고 사회적인 관심도 높습니다. 따라서 각 정당에서 선거 때마다 이를 주요 의제로 들고 나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는 아마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피해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레타의 외침은 과학자들의 설명과는 달리 단순하고 또 진심을 담고 있어서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레타의 영향력이 커지자 반대 세력도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의 구구정당 의원은 그레타가 지구 종말의 권위자라며 그레타의 연설을 보이콧했고 호주의 한 신문은 심히 거슬리는 구원자라는 칼럼으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레타가 미국까지 타고 간 배에 일회용 물병이 있었다거나 나머지 선원들은 비행기로 귀국했다면서 비꼬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레타는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런 증오와 음모야말로 심히 거슬리는 일이라며 지금 지구는 비상 상황이라고 이에 걸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2019년 9월 23일 UN 연설과 대한 노벨상 수상 9월 16일 그레타와 Fridays for Future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이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양심대사상을 받았습니다. 양심대사상은 앰네스티가 주는 최고의 상입니다. 워싱턴에서 벌어진 시상식에서 그레타는 행동이 답이다. 지금부터 행동하자.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엔에서 발언한 직후 그레타가 대한노벨상으로 불리는 바른생활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과학적인 사실을 반영해 응급 상황에 처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고무하고 확대한 공로. 이름은 좀 유치하지만 바른생활상은 노벨 환경상이라고도 불립니다. 현재 과학과 문학, 평화로 분야가 한정된 노벨상에 환경과 국제개발 분야 수상자를 추가해달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노벨재단이 이를 거절하자 1980년 독일계 스웨덴 사업가 야콥 폰 윅스쿨이 그 대안으로 제정한 상입니다. 역대 수상자로는 위키릭스의 창시자 에드워드 스노든과 케냐의 환경운동가 왕가리 마타이가 있습니다. 상금은 100만 스웨덴 크로나, 우리 돈으로 한 1억 2,500만 원 정도입니다. 23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는 마치 연극을 하는 것 같은 격정적인 발언으로 전 세계 리더를 꾸짖으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난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바다 건너 저쪽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한다. 당신들은 공허한 말로 내 꿈과 어린 시절을 앗아갔다. 그런데도 나는 개 중에 나은 편이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생태계는 붕괴하고 거대한 멸종의 과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온통 돈과 영원한 경제성장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어떻게 감히? How dare you? 그레타의 유엔 연설 후 그레타의 연설 전후에 이미 퇴장을 했던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서 밝고 멋진 미래를 기대하는 행복한 어린 소녀 같았다. 만나서 반갑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레타는 트럼프의 조롱이 섞인 문구를 그대로 빌어와서 자신의 트위터 소개글을 바꿨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밝고 멋진 미래를 기대하는 행복한 어린 소녀. 폭스뉴스의 한 패널은 그레타를 두고 정신적으로 아픈 스웨덴 아이라고 말했고 폭스는 그 발언에 대해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그레타가 짐이 가득한 기차 바닥에 앉아 찍은 사진을 올리자 이를 오해한 사람들이 철도회사를 나무랬고 철도회사는 그레타가 1등 칸에서 편안하게 탑승했다며 여기에 대해서도 그레타가 올려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약간 비꼬는 뉘앙스의 담을 달기도 했지요. 그레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뉴스만큼이나 부정적인 의견과 뉴스도 많습니다.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이용했고 하는 등의 일거수일투족이 뉴스가 되는 정도라 무척 조심스럽고 힘들 것도 같은데 그레타가 사안마다 당차게 대응을 하거나 또는 전략적으로 못 대응하는 것을 보면 단단하게 다듬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단에 앉아 시작했던 그레타의 기후변화 대응 촉구 운동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지금은 창대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레타를 중심으로 생긴 미래를 위한 10대부터 미래를 위한 할머니, 할아버지, 미래를 위한 성직자 등의 시위 모임이 생겨났고요. 그레타가 학교에 빠지고 시위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위 참가자는 170여 개국 400만 명으로 늘어났고 타임지는 2019년 올해의 인물로 그레타 툰베리를 꼽았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에 대해 조사하면서 계속 맴도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 그레타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아스퍼거 증후군 청소년이 학교를 빠지고 국회 앞에서 기후변화 대응 시위를 했다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레타 같은 아이가 같은 반 친구들에게 학교를 빠지고 국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하자고 했다면 따라 나서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유엔 총회 발언 이후 스웨덴 청소년들은 그레타가 자신들의 의견을 속 시원히 대변해 주었다며 들뜬 듯이 보였습니다.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듯이 9살 때부터 7년째 기후변화에 대해 연구하며 온갖 수치를 외우고 있는 그레타는 어렸을 때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스스로를 소개할 때도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스퍼거 증후군은 발달장애의 일종입니다. 신경정신 질환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적인 발달과는 큰 상관이 없지만 사교성이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맺기, 교감, 공감이 부족한 자폐의 일종으로 눈맞춤이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어색해하기도 합니다. 타인과의 소통을 안 한다기보다는 공감력이 부족하니까 배려가 없어 어려운 편입니다. 자신이 관심 가는 주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고 몇 시간이고 말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레타 툰베리처럼 특정 주제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겁니다. 그 주제에 있어서만은 모든 정보를 줄줄이 깨는 식이지요. 그래서인지 저는 그레타의 인터뷰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좀 다르게 봐요. 저한테는 특별한 관심사가 있거든요. 자폐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흔한 일이에요. 스웨덴은 여러 제도를 도입했지만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해요. 불이 났다고 외치지만 말고 불이 난 것처럼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그레타가 있기까지는 그레타의 신념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감싸준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레타가 워낙 완강해서 그레타의 가족 역시 채식으로 전향했고 전기차를 이용하며 휴가 때도 비행기 대신 기차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왕립음악회 회원이자 2009년 유로비전에서 스웨덴을 대표했던 오페라 가수인 엄마 말레나 에르만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공연은 가지 않고 작가이자 배우인 아빠 스반테 툰베리는 이제 그레타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그레타의 일정을 관리하고 매니저처럼 동행합니다. 금요일마다 계단에 나와서 시위를 하는 그레타에게 사람들이 샌드위치며 쿠키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늘 정해진 일정, 정해진 음식만 먹는 그레타가 요즘은 조금씩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레타의 부모는 말하길 그레타의 집중력은 그레타가 아스퍼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오히려 그레타에겐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레타 역시 말했습니다. 아스퍼거는 초능력이라고. 이렇게 보면 사랑은 아픔을 축복으로 바꾸고 연약함을 초능력으로 바꿔줄 만큼 강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봅니다. 미래를 위한 그레타의 노력도 대단하지만 그레타의 개인적인 변화가 저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오로라를 따라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북극여우, 편집의 둘리오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헤이도!